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1대 국회 한 달여 만에 허성무 창원시장과 창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만났지만 의원 5명 중 2명만 참석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한 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에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뿐 아니라 지역 감염 환자도 다시 늘고 있어 경상남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독도가 한국 땅에 입증할 수 있는 일본의 비밀 고문서들이 공개됐습니다. 국내 독도 연구가가 직접 입수해 책으로 펴냈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허성무 창원시장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서 2차례나 간담회가 무산돼 첫 상견례가 힘겹게 열린 셈인데요. 5명의 국회의원 중에 2명만 참석해 반쪽짜리 간담회로 전락했다는 평가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지역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만나 특례시 승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허성무 창원시장이 창원을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들과 공식적인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21대 국회 시작 한 달여 만에 어렵게 성사된 자리였지만 특례시 승격에 대해 서로 공감하며 제법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박완수, 최영두 의원 단 2명뿐.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강기훈, 윤한홍, 이달곤 의원은 이번에도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고양과 수원, 용인시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 13명 중 12명이 참석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앞서 추진됐던 간담회도 2차례나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간 엇박자가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좌진들하고 한번 좀 만나서 상견례를 했으면 좋겠다. 이랬어야 돼, 이루어진 거거든. 그래서 그게 또 의사일제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다른 건 누가 없습니다. 힘들게 성사된 만남마저 반쪽짜리로 전락하며 창원 특례시 승격 등 각종 현안에 제대로 된 협력이 가능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불모지로 불리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한 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4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모델이 마련될 수 있을지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인 데이터 사이언스 강의를 듣고 있는 이선엽 씨. 미국 명문대에서 공중보건학을 전공하고 공공민간 질병 데이터를 분석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정형 데이터 쪽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비정형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연구한다라든지. 대학에서 경영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정현수 씨는 전공을 살려 지리정보 시스템 GIS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지역에서 빅데이터와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배우기가 힘든 만큼 기대가 큽니다. 프로젝트성 프로그램이 지방에는 없고 이제 보통 이런 지식조차도 인터넷 검색이나 스터디 활용하는 거 말고는 얻을 수 없고. 경상남도와 경남대학교 등이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에 나섰습니다. 전 현직 강사 12명이 참여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AI 강의가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교육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민간 공공기관의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인재 육성 모델도 마련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받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같이 해서 솔루션을 만들고 그 과정을 1년짜리로 해서 새로운 사회 진출의 새로운 선순환 모델로. 교육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참가자들은 기숙사에서 무료로 생활합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AI 융합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온 오프라인에서 석 달 동안 진행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 푹푹 찌는 더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제를 기해 창녕과 하동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면서 매우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창원의 낮 기온 30도, 진주도 30도, 창녕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오늘 저녁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거창 함양 등 경남 북서 내륙과 사천 하동 등 서부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면서 저녁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어제보다 높은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창원 21도, 양산 2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양산 31도, 밀양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9도, 진주 2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0도, 합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저녁에 비가 시작돼 비는 모레에도 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입국발 확진 환자뿐 아니라 지역 감염 환자가 다시 늘고 있는 추세여서 경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거제에 사는 30대 남성이 인천공항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마산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업무차 브라질에 체류하다 지난 4일 입국했고 기침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3일에도 카자흐스탄 선교 활동을 다녀온 밀양의 일가족 3명이 검역 단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는 무증상으로 통과했다가 관할 주거지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환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2일과 3일 인도 국적의 30대 여성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남성, 김해에 사는 30대 남성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엿새 사이 해외 입국발 환자가 8명 발생한 겁니다. 경남은 해외 입국 확진자 외에 지역 감염 환자는 지난달 9일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미국과 남미를 중심으로 전염력이 강한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는 데다 광주와 수도권의 지역 감염 환자도 늘고 있어 경남도 안심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이제 대전, 그다음에 광주, 대구 등으로 이제 지역 간 감염이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류회사, 방문 판매 등을 통해서 지역 간 감염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도내 6천여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점검하는 한편 최근 문제가 된 방문 판매 시설에 대해서는 2주간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또 해외 입국자가 검사받는 동안 가족과 지인들도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곧 시작될 휴가철에는 마스크를 하고 야외 활동 위주로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일본의 비밀 고문서들이 공개됐습니다. 국내 독도 연구가가 직접 입수한 사료들을 모아 책으로 펴낸 건데 자세한 내용은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696년 일본 시마네현 통치자가 직접 작성한 독도 관련 문서입니다. 죽도에 도애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죽도는 당시 일본이 독도를 가리킨 말입니다. 쉽게 말해 죽도가 조선 땅이니 들어가서 조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검증인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접근도 못하고 틈틈이 밀어버렸어요. 그럼 밀어버리는 게 또 밀어반다고 사형까지 시켰어요. 이 문서를 보건대 이번에 발간된 이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빼앗았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 회의록도 나왔습니다. 러일 전쟁이 있은 1905년 일본 내무부 장관이 주최한 회의록에는 독도는 조선에서 점령한 곳이 아닌 무인도이며 지금부터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한다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무인도를 이제 죽도로 하고
일본 영토로 해서 시마네 현 소관으로 한다고 이렇게 회의를 열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 영토를 빼앗아 갔다. 1666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표시한 지도인 부산국 지도에는 울릉도를 독도와 함께 그려놓고 한당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한당은 18세기까지 일본이 한국을 부르던 명칭입니다. 이처럼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60여 건의 사료들이 제가 들고 있는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겼습니다. 대부분 일본인들이 직접 만든 사료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아직까지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면서 자료를 발굴해서 이번에 공개된 사료들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를 넘어 올바른 독도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제19회 거창군 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오늘 오전 11시 거창 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집니다. 함양 여성농업인 연합회 역량 강화 과제 교육이 오늘 오전 9시 함양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있습니다. 통영 한산대첩 문화재단 창립총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2020 수요음악회가 오늘 오후 7시 30분 창원 지대루에서 열립니다. 코로나 극복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이벤트가 오늘부터 14일까지 산청시장과 주변 상가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대학배구 고성대회가 18개 대학팀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4일까지 고성군 군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회 원내대표단은 어제 국회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을 만나 김하용, 장규석 의원이 신청한 재심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31명 민주당 의원들의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두 의원이 당론과 달리 독자적으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며 도의회 파행의 책임이 크다고 전했고 두 의원을 중앙당에서 제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폭염과 태풍호우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여름철 축산재해 대책 상황 TF를 꾸려 재해 발생 시 시, 군과 지역 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해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가축 축산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개 사업에 367억 원을 투입하고 축산재해 피해 농가에 보험료 25%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반달곰 친구들은 성명서에서 지리산 줄기에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산악열차 3종 세트를 건설하려는 하동군의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가 한걸음 모델이라는 회의를 열어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하동군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일부 수험생들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한국남동발전이 다음 달 1일 필기시험을 다시 치릅니다. 남동발전은 지난달 21일에 치러진 필기시험에서 일부 수험생들의 부정행위가 확인돼 오는 8월 1일에 진주와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응시자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다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비수도권 5개 지역 상의와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의 뜻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개 상의는 성명서에서 최근 정부가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지난 20년간 경남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인구가 16만 2,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 보고서를 보면 경남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유출된 인구는 혁신도시가 들어선 2015년까지 줄어들다가 2016년 이후 다시 늘었고
지난해에는 12,000여 명으로 집계되는 등 5년 만에 순유출 인구가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이동 사유는 직업, 교육, 주택 순이었고 특히 올해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산청 한의학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제에서 우수 인증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산청 한의학박물관은 지난 2007년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된 이후 문화가 있는 날 체험 프로그램과 기획전시, 동의보감 특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한해 야간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야간 시티투어 버스를 오후 5시 창원 만남의 광장을 출발해 창원 수목원과 진해루를 거쳐 오후 8시 만남의 광장으로 돌아오며 선착순 45명만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면서 김해시가 특이 민원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제작해 전 직원에게 배부했습니다. 매뉴얼은 상황별 민원 응대 요령은 물론이고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다양한 갈등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영 케이블카는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일명 펫 프렌들리 케이블카를 모레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스티커를 붙인 반려동물 전용 케이블카는 모두 2대며 탑승객 1명당 케이지에 넣은 반려동물 1마리를 동반하는 방식으로 케이블카 1대당 승객 4명과 반려동물 4마리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창원대학교의 기능성 나노 구조재료 연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가연구실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대학교는 앞으로 국내 소재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자립화를 위한 연구기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인제대학교 심혈관 대사질환센터와 얼리버드 기초연구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기초연구실 지원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3년 동안 13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토사 유출과 사면 붕괴 등이 우려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30개소와 골프장 조성 사업장 3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환경청은 이번 특별 점검에서 환경 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비롯해 토사 유출 방지 시설의 설치와 운영 여부 등을 조사하며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계획입니다. 남해군은 관내 농어촌 버스 운행 체계를 근로기준법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게 개편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은 장거리 노선을 단축하고 하루 운행 대수를 기존 22대에서 19대로 줄이는 등 버스 운행 체계를 개편했다며 앞으로 버스 진입이 어렵고 승객 수요가 적은 곳에 대해선 행복 택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